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시장이 정말 이제 할만하시죠. 예, 제가 이제 시장에 하방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바닥이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딱 한 달 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지금까지 굉장히 물음표들이 정말 가느냐 마느냐, 썸머랠리가 오느냐 마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썸머랠리의 1차 목표가는 달성을 이미 했고요. 이제 1차 목표가를 뛰어넘어서 2차 랠리가 나오느냐 마느냐 하는 이제 이런 기로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늘 뭐 우리가 이제 예전 결과에도 있듯이 시장은 공포의 벽을 오른다 뭐 이제 이런 말도 있죠. 지금의 올라오는 이 상승이 사실 우리 성에 차지 않죠. 그간에 이제 빠졌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올라오는 거 가지고 그다지 성에 차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나 그렇게 안 좋았던 투자 심리를 굉장히 흔들었던 그런 시장이었음을 감안을 해보면 그것도 거의 1년 동안 그랬어요. 지금 이 정도 오르는 것도 상당히 지금 뭐 고맙다 할 정도로 굉장히 따뜻한 계좌가 상당히 좀 많이들 회복들이 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의 어떤 이제 회복세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장이 강세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세장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급락장은 끝났지만 그렇다고 상승장으로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죠. 지금은 이제 박스권을 만들기 위한, 박스권 상단을 결정짓기 위한 지금 이제 행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행보하는 게 적어도 1년은 아마 이제 가야 될 거고요. 그 1년의 횡보세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기술적인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종목 좋은 거 다 알겠는데도 시장이 하락을 해버리면은 다 같이 빠져버리죠. 우량 주고 무슨 뭐 실적이 아무리 좋고 하나도 소용이 없죠. 다 같이 빠집니다. 근데 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보면은 괜찮다고 하는 종목들이 또 먼저 나와요. 앞으로도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올라가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상승 반등이 잘 나오고 있지만 어떤 순간에 또 어떤 핑계를 대면서 또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락만 하는가 싶더니 또 어느 틈엔가 또 반등이 또 나오면서 그런 장세가 앞으로 계속 연출이 될 텐데 그러한 장세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종목을 잘 찾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거 첫 번째라고 하죠. 강조분. 강한 종목을 찾아내는 거 이건 기본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트레이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뭐 장기 투자자다. 나는 기간 상관없이 좋은 종목 지금 싸니까 가격만 보고 들어가서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서 나는 꼭 수익 내고 나오겠다. 이런 전략이시면은 그건 너무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명확해요. 분명히 지금 시장은요. 정말 실적 좋은 종목들, 가령 삼성전자를 사도 정말 1, 2년만 기다리실 수 있다면은 50% 수익은 난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실전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못하게 되는 이유들이 또 많이 생기죠. 그래서 뭔가 좀 수익이 좀 빨리 났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욕심도 있고요. 또 내가 중장기 종목이라고 들고 있는데 사실 중장기 종목들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더 빨리 가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내 종목이 안 움직이고 다른 종목들 또 막 움직이고 그러면은 또 괜히 또 그때 또 팔아버려요. 잘 들고 있다가. 그리고 다른 종목 갈아타면은 괜히 또 하락 나오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가 이 박스권에서는 뭐 실전적으로는 트레이딩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차트입니다. 차트 실력이 없이 앞으로 1년간, 물론 그 후에도 상승장에서도 차트는 잘 보셔야 되지만 정말 차트 실력이 없이 앞으로의 1년 동안의 장세를 대응을 하려면은 정말 수익 내기 힘들죠. 차트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6강에 차트 강의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자, 뭐 시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전략 잠깐 리뷰를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물가 피크아웃 인식이 확산됐고 경기 침체로 연준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 기대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잘 왔죠. 또 S&P 500하고 코스피가 상방 매물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갈 거다 했는데, S&P 500은 분명히 좀 쉬긴 했는데 코스피는 예상보다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61선을 돌파를 해서 안착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쩌면 S&P 500보다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7월 CPI 발표 이후에 이제 향방 주시한다. 이거는 이번 주도 계속됩니다. 오펙 회의 별로 그렇게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잘 나왔는데 고용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25만 정도 봤는데 50만이 넘게 나왔으니까 굉장히 서프라이즈인데, 이것을 오히려 시장에서는 반기는 게 아니라, 이러면은 이거 경기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9월 달에도 0.75, 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높은 금리 인상을 해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감으로 오히려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반등 나오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시장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왜 나오느냐 하면은 금리를 인상 속도를 좀 완화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얘기 너무 나오고 또 인플레이션은 정점인 것 같고 하니까 이제는 금리 인상을 지금처럼 0.75%씩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렇다면 연준이 9월에는 0.5% 정도 하고 10월, 11월에는 0.25% 정도씩 하지 않겠나?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좀 시장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 금리 인상 속도가 안 떨어질까 봐 오히려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이어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읽으실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적에 그 이벤트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를 보면은 시장이 괜찮을지 안 좋을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굉장히 단순한 형국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이제 지난주에 무슨 말씀드렸냐면은 실적주들, 중소형주 실적 발표관이니까 실적주들 보자. 실적주들이 지금 잘 먹히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적주들이 안 먹히는 게 아니라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은 반등들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뭐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조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가 지금 안 움직여요. 근데 아직까지 극지 않은 복권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중소형주들, 소부장 종목도 움직일 걸로 보고 있고요. 2차전지, 자동차 조선은 벌써 많이 올라온 듯 보이고 2차전지도 실적 발표가 잘 나는 종목들은 반등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모멘텀 섹터 뭐 바이오 잘 움직이고 있죠. 원전, 신재생 잘 움직이고 메타버스, NFT 움직이고 다 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순환매를 막 돌고 있으니까요. 종목들이 그 순환매 도는 종목들이 보면은 사실 뻔해요. 올랐던 종목들이 쉬었다 또 가고 쉬었다 또 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잘 놔두고 그리고 따라잡지만 마시고 좀 쉴 때 들어가 주면은 바로바로 또 며칠 있다 수익 나고 하는 그런 장세니까 그런 트레이딩을 잘 하셔야 되고, 그런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오늘은 이제 6번째 트레이딩 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 강의하면서 처음에 시작 부분에 계속해가지고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 왜 보느냐? 차트는 이 세 가지 때문에 본다. 벽을 찾으려고 본다. 이 차트에는 벽이 있다는 거죠. 막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차트가 올라가다가 왜 거기서 하필이면은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질까? 벽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 벽에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내려가다가 하필이면 왜 거기서 또 반등이 나오는가? 거기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벽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추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추세는 하락세, 횡보세, 상승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또 상승하다가도 횡보세가 또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추세가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떠냐, 추세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대응 방법이 달라지겠죠. 횡보세니까 지금은 시장 전체가 횡보세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시장이 횡보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상승세라면 어떨까요? 2020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대세 상승 시기였죠. 그때는 잡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수익이 더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추세 같은 것들을 흐름을 알고 또 이게 지금 얼마나 강하냐, 하락 추세가 얼마나 강하냐, 상승 추세가 얼마나 강하냐 이런 것들을 또 알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변곡점. 하락하다가 이제 하락은 마무리되고 옆으로 횡보를 하는구나라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까? 물론 뭐 한 달, 두 달 지나서 횡보를 계속하고 있으면 분명히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보다 빠르게 이제는 곡선이 바뀌었다. 하락 곡선에서 횡보 곡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남들보다 더 빠르게 우리가 알아내야지, 그래야지 남들보다 더 수익을 많이 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알아낼까 하는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알아내는가, 결국에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차트는 왜 맞을까? 제가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드렸죠. 학습 효과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거기에 어떤 무슨 엄청난 뭐 자연과학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학습 효과예요. 쌍봉이 나오면 왜 고점이 될까요? 그것은 쌍봉에서 사람들이 쌍봉이구나 그러고 파니까 고점이 형성되는 거고요. 쌍바닥이 나오면 왜 저점이 될까요? 사람들이 쌍바닥이네 이러고 사는 거죠. 쌍바닥이면 저점이라고 배웠고 또 예전에 내가 경험을 했더니 정말로 쌍바닥 나오면은 올라가더라 하는 내가 경험이 있고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그런 매수를 하게 되고 또 쌍봉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 정말 이 시장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형태가 나오면은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쌍바닥은 맞아 들어가고 쌍봉이 또 맞아 들어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차트를 봐야 되는 거죠. 차트가 나만 아는 차트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전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차트가 더 잘 맞는다.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차트라는 것은. 그래서 서로 만들어서 패턴이 형성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패턴 때문에 똑같은 매수나 매도를 하게 되고 그럼 차트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차트 보면 된다. 그리고 제가 차트에 대해서 너무 차트에만 의존하지 말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왜요? 차트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차트가 없이도 안 되지만은 차트만 가지고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종목을 일단 잘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들을 고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자라면은 실적주, 실적 우량주들을 사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단타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급등주를 잡아야 되고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내 스타일에 따라서 고를 줄 알아야 되고 실적주를 고를 것 같으면은 실적주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고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첫 번째다. 그 이후에 그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차트가 형성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보면서 매수 매도를 타이밍을 잡고 또 뭐 여러 가지 작전들을 또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차트와 관련된 부분에 정리를 좀 하느라고 앞에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시간 시작해 보면요. 이제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종목마다 최적의 보조지표를 찾아라. 종목마다 있죠, 여러분. 보조지표 잘 맞는 게 좀 달라요. 근데 그것을 뭐 남들이 알려주지도 않고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보면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첫 시간부터 지난 시간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들이 시장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투자자들은 거의 다 이제 보는 보조지표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잘 맞는 보조지표를 종목마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또 같은 보조지표라도 옵션들이 어떻게 세팅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종목마다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보조지표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지표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보통 이 보조지표의 숫자를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모든 종목에 딱 들어맞는 그런 숫자가 없을까? 근데 그런 숫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숫자가 없고요. 각 종목마다 잘 맞는 숫자도 다를 뿐더러 그리고 보조지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격도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좀 지워주고요. 자, 이격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격도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이격도를 각 종목마다 그 이격도의 저점과 고점이 다르더라.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굉장히 쉽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건 SK텔레콤이네요. 자, SK텔레콤의 이격도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어디에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격도가 이쯤에서 매수하면은 그럼 이격도가 거의 저점이네요. 그죠? 이런 데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다 반등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밑에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는 이제 예외적인 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얼마 정도 되느냐면은 안정적으로 잡아야 되니까 이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1차 목표가, 이 정도가 2차 목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격도가 90에서 그리고 105, 110까지 움직이는 종목이 SK텔레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마다, 근데 삼성전자는 또 다르겠죠. 삼성전기 다르겠죠. 더 작은 종목들은 조금 더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찾아 놓은 다음에 내가 보는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종목마다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각 종목마다 차트를 뭐 하루에 100개, 200개 돌려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걸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격도 차트에서 이 정도 내려왔으면은 거기서 매수를 하고 또 기다렸다 또 올라가면 매도를 하고 이런 방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 종목마다의 이런 옵션 같은 것들 찾으시고 어떤 종목은 이격도로 하니까 잘 맞고 어떤 종목은 MACD가 잘 맞고 어떤 종목은 스토캐스틱이 잘 맞고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찾아내 보시고 또 대형주에는 어떤 종목이 맞더라, 어떤 보조지표가 맞고 급등주도 어떤 보조지표가 맞더라, 이런 것들도 또 알아낼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린다면 뭐 피봇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분봉상에서 급등주에서 좀 활용해 볼 만합니다. 또 엔벨롭 같은 경우에도 급등주에서 활용해 볼 만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제가 이제 기본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차트를 하나하나 보조지표를 돌려가면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보고 이런 종목에는 이런 것들이 맞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내셔야죠. 그게 내 재산이 되겠죠. 나만의 노하우가 그런 데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보조지표를 가지고 차트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일한 보조지표는 일봉과 분봉에서 동일한 옵션을 사용하자. 그러니까 가령 MACD를 사용을 하는데 일봉하고 분봉에서 같은 옵션 쓰시면 됩니다. 가령 이제 MACD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MACD가 12, 26,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숫자를 이건 지금 그 일봉이죠. 그럼 분봉상에 들어가 가지고 분봉에서도 MACD를 적용을 할 때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냥 그거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숫자를 뭐 바꾸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숫자를 자꾸 바꾸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그런 숫자를 막 자꾸 바꾸다 보면은요. 그러면은 뭐랄까요. 이 전체적인 게 어떤 게 한계가 고정이 돼 있어야지 그 고정된 것에 따라 가지고 이게 차트 변화되는 게 읽혀요, 나중에. 경험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거 자꾸 바꿔버리면은요. 그러면 그런 경험이 안 쌓여요. 그러니까 자꾸 기준도 바뀌고 차트 가격도 바뀌고 둘 다 바뀌어버리면은 그게 나한테 어떤 이제 기준 같은 것들이 쓰질 않습니다. 패턴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똑같이 놓고
그리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봉, 분봉 굳이 그렇게 옵션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보조지표가 동시에 신호가 발생하면 신뢰도가 높다. 뭐 이건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 뭐 MACD, 스톡캐스틱 뭐 이런 데서 똑같이 동시에 어떤 것들이 나왔어. 또는 하루 이틀 차이로 나왔어.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은 신뢰도가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MACD에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보니까 쌍바닥이야. 이러면은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성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시자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드렸고요. 자, 이번에 잠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 S&P 500입니다. 위쪽이 MACD고 여기가 MACD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스톡캐스틱입니다. 스톡캐스틱 슬로우인데 보시면은 자, MACD 상에서 자,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먼저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스톡캐스틱이 그 전에 이틀 전에 매수 신호가 나왔네. 여기 매수 신호, 스톡캐스틱 매수 신호 여기서 동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동시에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땠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조지표도 두 개가 동시에 바닥 신호를 보냈고 여기 쌍바닥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7월 둘째 주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시장의 하방 지지가 형성이 됐다. S&P 500의 하방 지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점을 깨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꼭 이것만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죠. 그 전에 이제 시장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죠. 일단 싸다. 왜 싸냐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싸기 때문에 이제는 심리가 잡히면 되는데 심리가 잡혔다. 차트가 잡혔다는 것은 심리가 잡힌 것이다. 이러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바닥이 맞잖아요. 그죠?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시장의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이라든가 종목의 흐름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가늠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분봉은 이건 여러분들 이제 분봉인데요. 분봉 몇 분봉에서 제일 잘 맞아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뭐 MACD는 몇 분봉에서 제일 잘 맞아요? 분봉으로 보려면은 또 이제 스톡캐스틱은 몇 분봉에 잘 맞습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몇 분봉에서 더 잘 맞는 지표는 물론 있긴 있겠지만 그런 거 찾지 마세요. 그런 거 찾으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시간 걸린 거에 비해서 효율성은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5분봉이면 5분봉, 15분봉이면 15분봉을 놔두고 거기에다가 지표를 그냥 넣어 놓고 그리고 눈으로 계속 추적을 하세요. 한 달, 두 달, 석 달만 추적을 해도 그 분봉에서 그 스톡캐스틱의 흐름과의 관계가 보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알아내는 거지 몇 분봉에서 뭐가 잘 맞아요. 이런 거를 하려면은 그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조지표에 적응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 분봉을 딱 놔두고 나는 주로 15분봉을 본다. 그럼 15분봉 놔두고 거기다 보조지표 놔두고 그리고 매일매일 보시면은 적응이 돼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3분봉 이하에서는, 5분봉 이하에서는, 5분봉 이하, 3분봉, 2분봉도 보시잖아요. 근데 5분봉 이하에서는 너무 이게 변동이 심해서 유용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잘 활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5분봉 이상에서 보시고요. 이제 저는 이제 몇 분봉에서 보느냐? 저는 15분봉에서 봅니다. 저는 이제 15분봉에서 보조지표를 놔두고 분봉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 그럼 15분봉 보느냐? 왜 5분봉하고 3분봉은 안 맞느냐?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몰라요. 저는 그냥 15분봉만 봤어. 15분봉만 맨날 보다 보니까 15분봉으로 보는 거는 제가 잘 봐요. 근데 5분봉에서 어떻게 맞는지 10분봉에서 어떻게 맞는지 제가 몰라요. 연구를 안 했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15분봉 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저는 거기에 그냥 적응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몇 분봉이 잘 맞느냐 이거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봉에다가 세팅해 놓고 계속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눈에 익히고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분봉에서도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하나의 이제 팁인데요. 이제 분봉에서 일봉 이동평균선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이게 그 뭐 SK텔레콤인데요. 삼성전자로 해볼까요? 제일 이제 큰 종목이니까. 자, 삼성전자 이게 이제 그 일봉이고요. 이게 분봉입니다. 근데 분봉을 이렇게 보시면은 분봉상에서 이게 15분봉이거든요. 근데 분봉상에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15분봉하고 좀 다르게 이동평균선이 좀 길쭉길쭉하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분봉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이게 61선이에요. 분봉상에서 61선이고요. 이게 분홍색이 분봉상에서 5일선이고 파란색이 분봉상의 11선, 노란색이 21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분봉을 보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21선을 삼성전자가 오늘 21선에 딱 붙여가지고 마감이 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21선을 걸쳐가면서 움직였구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11선에 걸쳐서 움직였구나 이렇게 저도 이제 그 분봉상에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오늘 하루 동안에 21선에 이런 움직임이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지 않죠? 5일선 같은 거는 실제로 이제 하루 동안에 보면은 가격이 막 움직이면 5일선이 많이 변화가 되는데 일봉상에서는 그 흐름이 추적이 안 되죠. 근데 흐름이 추적이 이렇게 됩니다. 흐름이 추적이 이렇게 되죠.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유용하죠. 가령 이제 오늘 버킷 스튜디오 제가 이제 뭐 목표가 달성을 했지 않습니까? 급등이 나왔는데 자,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5일선하고의 이격이 이렇게나 많이 벌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5일선이 11선 여기서 5일선 21선 여기서 11선 21선 골드크로스가 나고 여기도 또 골드크로스가 나면서 올라가고 있구나. 이격이 많이 벌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데 분봉이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봉상에서 일봉 이동평균선 세팅을 해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용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유용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5일선에서 잡아라. 5일선 깨지면은 팔아라.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애매해요. 그거. 일봉상에서 보려면 참 애매하죠. 근데 분봉상에서는 그게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보면 되는데 그 세팅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지. 자, 이게 이제 분봉이고요. 저는 이제 15분봉으로 일단 해볼 텐데 제가 15분봉을 자주 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아시면은 5분봉이든 10분봉이든 뭐 3분봉이든 2분봉이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 아셔야 되겠죠. 15분봉인데 그럼 15분봉이면 하루에 15분봉이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가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반에 3시 30분에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은 몇 시간이냐면요.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3시 반. 그러니까 6시간, 6시간 30분이죠. 자, 그러면은 15분봉이 몇 개냐면요. 1시간에 15분봉이 몇 개냐면 4개씩이죠. 6시간이니까 6, 4, 24개, 24개에다가 30분이면 2개죠. 그러니까 더하면은 26개가 됩니다. 자, 하루에 15분봉이 26개입니다. 그럼 다 나온 거죠. 5일 이동평균선이면은 5일이면은 26개 곱하기 5 하면 되니까 5, 6, 30에 5, 20, 130개. 자, 5일 이동평균선이면은 130개면은 15분봉 130개가 130개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이네요. 그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러시면 요거 보고 또 보세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동평균선을 끄집어내고요. 자,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지금 15분봉이에요. 여기에다가 자 5일 130개가 5일 이동평균선이야. 130개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다 130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다른 건 다 지워주고 일단 다 지워주고
자, 요거 색상 뭐 이제 요거 뭐 분홍색으로 하고 두껍게 해서 이렇게 요게 5일 이동 평균선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의 흐름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쉬워요. 5일 이동 평균선이 130개면은 10일 이동 평균선은 몇 개? 2배니까. 그렇죠. 260개가 되겠죠. 260. 그리고 11선은 뭐 다른 색깔로 하면 좋겠죠. 파란 거. 이렇게 해서 보이면은 10일 이동 평균선의 흐름과 5일 이동 평균선이 보이시죠? 그리고 20일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일에 2배니까 520이 되겠네요. 520. 자, 이렇게 하면은 노란색 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61선, 121선 뭐 다 이 분봉상에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분봉에다가 놔두시고 보시면은 정말 유용합니다, 여러분. 정말 유용하고요. 이렇게 꼭 해놓고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준선까지도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까지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봅니다. 그 기준선 세팅하는 방법은 제가 일봉상에 세팅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알려드렸는데 기준선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자, 일목균형표를 제가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안 보이게 한다 그랬죠. 기준선만 남기고 자, 전환선 지우고 다 지우고 기준선만 남기고 자, 이렇게. 근데 기준선이 지금 26일입니다. 26일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6일 하루에 몇 개라고 그랬어요, 아까? 26개라고 그랬죠. 그럼 26 곱하기 26해 숫자를 바꿔주면 되겠네. 그죠? 여기를 숫자를 바꿔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계산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만 하겠습니다. 실제 해보는 건 여러분들이 실제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기준선 세팅이 딱 나오겠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봉에서의 일일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일 이동 평균선을 데이 MA를 근데 우리가 분봉상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이거 알려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급등주 매매를 하실 때 이제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3579 이동평균선을 공략하시면은 그러면은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급등주들은 이격이 확 벌어져 있죠. 요 근래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의 뭐 아까 이제 버킷 봤으니까 버킷 한번 보시면은 자, 요런 구간이 이제 급등 구간입니다. 요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급등 구간인데 이런 급등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거기가 이제 분봉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여기인데 굉장히 이렇게 이제 이격이 벌어져요. 이렇게. 오일선하고 이격도 이렇게가 벌어지고 막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집니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5일선까지 기다렸다 뭐 사셔도 되지만은 이제 중간중간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단타를 할 수 있겠죠. 그 단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3일선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때도 있고 5일선에서 나올 때도 있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일선에서 한번 잡고 5일선에서 한번 잡고 그러면 꼭 한번 반등이 나옵니다. 대부분. 또 5일선에서 한번 잡았는데 밀리면은 뭐 또 7일선에서 한번 잡고 9일선에서 한번 잡고 또 대부분 반등이 나와요. 물론 이것도 종목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지금 단타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꼭 이것만 갖고 지금 매매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기준을 삼으신다면은 급등주에서는 3579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579도 여기 세팅을 하시면 되겠죠. 3일선 한번 해볼까요? 3일선은 26개를 3일이니까 368, 326, 78개가 되겠죠. 78개. 3일선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3일선 78개. 까만색으로 해볼까요? 까만색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3일선 세팅이 됐죠. 3일선 같은 데서도 반등이 급등주들은 잘 나옵니다. 이런 데 보면은 3일선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이제 그러면은 반등이 그런데 더 잘 나오는가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연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연구를 하시면은 그 길을 찾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호가창을 또 이제 여러분들 많이들 궁금해 이제 하십니다. 호가창을 제가 정리를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첫 번째 호가창은요 매물이 많은 쪽으로 끌립니다. 매물이 많은 쪽으로 끌립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자,
호가창을 하나 좀 띄워놔 볼게요. 삼성전자로 하겠습니다. 자, 호가창을 딱 띄웠는데요. 자, 호가창을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매도 매물이에요. 이쪽에 보시면은 매수 매물입니다. 매도가 지금 62만 정도 지금 있고요. 62만 개 정도 매도가 걸려 있고, 총 합해서, 물론 이거는 장후기 때문에 장중에는 달라요. 여기는 18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매도 쪽에 굉장히 물량이 많이 걸려 있고, 매수에는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아래쪽이 단단하니까 올라가기 쉽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완전 반대다. 완전 반대다. 예. 많은 쪽으로, 더 많이 걸려 있는 쪽으로 물량이. 매수에 많이 걸려 있으면요. 그 호가창을 가진 주식은 올라가기 쉽고요. 매도에 많이 걸려 있으면은 빠지기가 오히려 쉬워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호가창을 모르시는 분들 보고 이거 호가창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움직일 것 같냐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쪽에 아래쪽에 매수가 이렇게 많은데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완전 반대다 하는 부분을 그거만 알면 이제 호가창은 다 끝났어요. 이게 이제 제일 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호가창을 보면서 호가창이 좋냐 나쁘냐 판단하실 때 매수에 많이 걸려 있으면 매도 쪽에 많이 걸려 있으면 좋은 거 이거는 좋은 거예요. 매도 쪽에 많이 걸려 있으면 올라갈 확률이 크다. 그리고 매수 쪽에 많이 걸려 있으면 이건 나쁜 거다. 오늘 삼성전자는 음봉이었죠. 그리고 많이 반등이 안 나왔죠. 아랫골이. 매수 쪽에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딱 외워버리시면은 그러면 이것만 갖고도 호가창 보는 거는 그냥 끝났습니다. 다른 거를 알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보면은 한 호가에 매물이 유난히 많은 호가창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호가창이 이렇게 있는데 위쪽이 매도, 아래쪽이 매수죠. 그러면은 이쪽 여기에만 이렇게 매도가 막 걸려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매수가 더 많고 매도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호가창은 나쁜 호가창, 떨어지기 쉬운 호가창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쪽에 한 호가에만 엄청나게 매물이 걸려 있어요. 다른 데는 매물이 없어. 이런 거는요, 빠지다가 어떤 종목이 빠지다가 또는 이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려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단타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이런 호가창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빠지다가 올라가려고 하나 보다 그러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안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 이러다가 그냥 또 빠져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거. 그래서 너무 믿지 마세요, 이거. 너무 믿지 마세요. 단지 이제 버티려고 하는 호가창. 반대면 어떻겠습니까? 반대면은 올라가다가 아래쪽에 한 줄 거 있고 위쪽에 많이 걸려 있으면 이것은 빠지기가 막 올라가다가 상승세가 막 꺾일까 말까 그러는 이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가창과 관련해서 왜 그러면은 매수에 많이 걸려 있으면은 떨어지려고 그러고 매도에 많이 걸려 있으면 올라가려고 그러냐. 그거 뭐 이제 얘기하려면은 또 이제 하세월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개 방송 같은 데서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릴게요. 호가창이라는 건요, 그리고 변화가 계속 심해요. 호가창은 너무너무 변화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한 5분만 해도 갑자기 변화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심하고요. 호가창 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호가창의 그런 변화만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그냥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가창을 보시려면은 벽 부근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종목의 가격이 올라와서 막 오르다가 벽의 부근까지 왔어. 그럼 여기서 호가창을 봐주는 거예요. 또 이 종목이 빠지다가 벽 부근까지 내려왔어. 그럼 여기서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서 벽과 벽 사이에서 의미 없는 등락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호가창 봐봤자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호가창 그런 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벽이 먼저 첫 번째
벽 부분까지 왔느냐 안 왔느냐. 벽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동평균선도 벽이고 전고점 이런 것도 벽이고 다 벽인데 벽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호가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과 벽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건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호가창 볼 필요도 없어. 변화가 계속 심합니다. 그리고 속임수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볼 필요가 없고 벽이 있는 부분에서 호가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호가창이 보면은 10개씩 10개 돼 있어요. 자, 보시면은 위로 10개, 위로 10개, 아래로 1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10개씩 돼 있거든요. 이게 한국거래소에서 주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간혹 이제 어떤 이제 서비스 하는 데서 위쪽으로 뭐 100개를 보여준다 그러고요. 밑으로도 100개 보여준다 그러고 막 이런 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데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실시간 호가가 아닙니다. 10개 위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것은 이전에 이제 봤던 것을 데이터를 쫙 기억을 해가지고 최근에 보였던 그 데이터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라서 그게 지금은 지난번에는 거의 걸려 있었지만은 지금 다 빠져버릴 수 있고 지난번에는 안 걸려 있었지만은 지금 걸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너무 신뢰하시면 안 돼요. 물론 뭐 이제 변화가 막 심한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위쪽으로도 조금 더 보여주고 아래쪽으로 조금 더 보여주면 아까 얼마 걸려 있었는지 물량을 내가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은 돼요. 하지만 그 실시간이 아니라는 거, 그걸 실시간으로 알고 그걸 가지고 또 파악을 하려다 보면은 잘못하면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호가창은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물량이 많이 걸려 있는 쪽에 그쪽으로 끌려간다. 매수 쪽에 물량이 많이 걸려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매수가 주가 떨어지기 쉽고 매도 쪽에 많이 걸려 있으면 매도 호가가 위쪽에 있으니까 주가 올라가기 쉽다. 이것만 알아도 호가창 보시는 것은 뭐 다 됩니다. 호가창에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릴 게 벽의 강도, 이제 벽이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왜 보냐? 벽을 알기 위해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벽은 이제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선, 이제 이런 사선이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전고점, 전저점이 있습니다. 이게 또 벽이고요. 또 일목균형표상 기준선이 있고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선벽이 제일 강합니다. 사선벽이 제일 강하고요. 그리고 전고점입니다. 자,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은요. 삼성전자의 사선벽을 그려볼게요. 사선벽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자, 이것은 뭘까요? 여기와 여기를 이은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이을 수 있냐면은 이렇게도 또 그릴 수 있네요. 이건 뭡니까? 여기와 또 여기와, 그죠? 네. 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습니까? 딱 그 벽에 부닥쳐서 지금 넘을까 말까. 이 벽에 부닥치면 늘 이래요. 벽 부근에 오면은요, 일단 고개부터 수그리고 봅니다. 바로 한 번에 돌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정말 엄청난 호재가 있어가지고 매기가 쫙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 벽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선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선이라는 게 이 벽은 매물대죠? 매물대예요, 매물대. 매물대를 만났으니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매물 소화 과정이라는 건 뭡니까? 이 벽을 만나면은 이 가격대에 오게 되면은 거기서 자꾸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거 왜 거기서 사람들이 매도를 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학습효과라고 말씀드렸죠? 벽을 만났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삼성전자는 분명히 쉬어가겠구나라고 미리 짐작을 하고 매도를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도세들을 또 일정 매수세가 또 받아줘야 되겠죠. 이걸 보고 우리가 손바뀜이라고 그래요. 그 손바뀜이 지금 일어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손바뀜의 양상이 나쁘질 않아요. 어떤 가격대를 딱 지키면서 옆으로 지금 가고 있죠. 나쁘질 않습니다. 어쩌면 이제 삼성전자가 조만간에 또 일주일 이내로 여기를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넘으려다가 실패하게 되면 그러면 실망 매물 같은 게 쏟아져요. 에이, 못 넘네 이러고 단기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단기로 들어갔던 기관 투자들이, 외국인 투자들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쭉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빠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이유가
그건 차트밖에 이유가 없어요.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잡아 올리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차트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큰 쌍바닥을 그리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차트를 오래 보다 보면은 어떤 방식의 차트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차트가 가령 삼성전자가 이제 가격이 빠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차트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알게 되는 것들이죠. 삼성전자가 가령 62,000원 단 위쪽으로 올라서게 된다면 이제 이걸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매물대 하나를 돌파를 한 거죠. 그럼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위쪽 사선 만나는 데까지 또 올라가겠죠. 이런 방식의 것들을 우리가 뭐 예상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지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 딱 있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 닿게 되면은 이 빨간 선에 가깝게 가게 되면은 그러면 지수가 이제는 뭔가 좀 매물 맞기를 기다리면서 혹시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조심스러워지겠구나, 움직임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만약에 여기서 잘 조정이 되고 이렇게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뭔가 좀 저항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매물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벽 같은 것들을 순위가 사선벽, 그리고 전고 전저점, 기준선, 이동평균선, 나머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매수하실 때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매수하실 때 매수 전에 그 물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자. 이런 말씀 제가 드려요. 매수를 너무 쉽게 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죠. 그래서 그러면은 매수를 하기 전에 그러면은 뭘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말씀드리는 요 내용은 뭐냐면, 제가 실제로 가령 방송 같은 데서 종목 추천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종목 추천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목을 골라서 종목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 보이는데 방송에서 좋다고 그래서 그냥 덥석 사고 이러시면은 실력이 안 늘죠. 그리고 뭔가 좀 그 근거가 없어요. 실력이 쌓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늘 근거를 가지고 해야 돼. 자, 매수 전에 할 것은 사업 내용 일단 보셔야 되겠죠. 최소한 무슨 종목인지는 알아야죠. 뭐 하는 회사인지는. 두 번째, 재무제표 보셔야 되죠. 이 회사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 되죠.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인데 계속 적자인데 움직이는 종목이야. 그럼 그 종목은 무슨 종목이에요? 테마주죠. 뉴스도 보셔야 됩니다. 근래에 뭐 때문에 이 종목이 빠졌고 뭐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 알아야 되겠죠.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나는 이 종목이 이렇게 될 때 매수할래. MACD가 아직까지 매수 신호 안 보냈네. 스토캐스틱이 매수 신호 안 보냈네. 매수 신호가 나오면 매수해야지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매수 타이밍 잡아야 돼요. 그리고 손절가는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난 손절가는 이렇게 잡아야지. 그런 것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매도는 난 이렇게 해야지. MACD, 스토캐스틱의 매도 신호 나오면 매도를 해야지. 이런 것들. 매도 타이밍 잡으셔야 되겠죠. 또는 가격이 뭐 이렇게 되면 매도해야지. 이런 것들 미리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 계획. 나는 몇 번 매수를 해야 되겠다. 비중은 그래서 얼마씩 들어가야 되겠다. 이 종목은 내가 총 20% 살 건데 이번에는 10%만 사자. 그리고 만약 빠지면은 10% 더 사야지. 또는 올라가면은 불타기를 또 해야지. 10% 더 사야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매도도 마찬가지고, 매도 타이밍은 나 이렇게 되면 매도해야지. 또는 매도 가격이 이 정도 올라오면 매도해야지. 매도할 때 한 번에 안 하고 나는 여기서 절반 팔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또 절반 팔아야지. 또는 여기서 절반 팔고 어느 정도 밑으로 더 빠지면은 그러면 다 익절을 해버려야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이제 계획들을 미리 좀 세우시고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요 내용 꼭 좀 제발 좀 외우시고 요거 좀 지키세요, 여러분.
요거 지키시면 여러분 정말 정말 여러분들 많이 달라지십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지키시면서 1년만 해보세요. 정말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뭐 이제 보조지표 차트와 관련된 6강이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분들 제 6강을 다시 돌려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진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디테일까지는 말씀 못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뭘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자, 시장 전략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 금리 정책에 더 관심이 많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보자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에 10일 날 CPI, 11일 날 이제 PPI 뭔데 최대 관심사는 CPI죠. 그 CPI가 어떻게 나오는가. 근데 크게 뭐 나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S&P 500이 4,200을 돌파하는가 마는가가 이걸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4,200 돌파되면 4,300까지 또 갈 수 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됐다는 이제 그 뉴스가 나왔죠. 근데 요거 꼭 좋은 부분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법인세율 인상한답니다. 15%까지. 요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시장에 안 좋아질 땐 또 이런 핑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정책과 관계없는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다 출발했죠. 여러분들 이 부분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 지금 발표 중인 반도체, 2차전지 소부장 이런 쪽들, 또 순환매 섹터 계속 보셔야 됩니다. 원전, 신재생 계속 누릴 때마다 들어갈 수 있고요. 게임하고 메타버스도 또 움직일 거고요. 양자 컴퓨팅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 이제 조만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로봇도 움직였죠. 움직일 때 따라잡지 마세요. 쉴 때 들어가고요. 자율주행도 쉴 때 들어가주면은 또 아마 수익이 날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이 종목 장세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할만하고요. 여러분들 이 할만한 시장에서 차트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종목 공부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수익들 내시고요. 저 6강으로 진행된 끝장 차트 분석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